예. 서울 강북을의 유대훈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죠? 고생 많으셨냐고 물어봤거든요. 잘 안 들리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관리 기본법을 어떤 정부가 만들었습니까? 안전관리 기본법이 언제 됐지? 재난 안전 및 관리 기본법. 자, 알려드릴게요. 오래됐죠. 네.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 2013년 2월 25일입니다. 네. 그죠? 네. 유정복 장관이 임명장을 수여받은 날이 2013년 3월 10일입니다. 이때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때 안전기본법을 바꾸기 위해서 안전행정부로 바꿨죠. 그리고 234개 기초단체 조직이 바뀌고 17개 시도 광역조직이 바뀌었습니다. 돈도 엄청나게 이제 날라간 거죠. 자, 돌이켜 봅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정부에서 제출한 날짜가 2013년 5월 31일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6월 17일 상정됐고 20일 의결됐으며 본회의 의결은 6월 27일이었고 올해 2월 7일 시행됐습니다. 그때 본의원은 본 법안을 다루는 법안심사위원이었고 이거 바꾸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매뉴얼이 너무 복잡해서 혼선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119 소방 119 구조단과 소방 해경 청의 복합적인 훈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장비 보강과 해경청장을 전문가로서 보임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끝내 이 법은 바꿔지고 말았습니다. 2월 17일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예대상 9명과 이벤트 진행사 1명 등 10명이 사망했고 20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당해 리조트 체육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건축법으로도 점검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폭설로 인근 울산 지역 같은 구조의 공장 5곳을 포함해 20여 건의 붕괴 사고로 2명이 죽고 4명이 다쳤음에도 폭설대책 공문에 체육관이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점검을 하지 않았어요. 눈이 맞아서 무너져서 이 사건이 난 겁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승선자 476명 중 172명이 구조됐고 294명이 사망했습니다. 195일이 지난 오늘까지 아직 10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에서는 16명이 사망했고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연법 등에서 3,00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어디에서도 위험성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못한 게 아니라 느슨하게 풀어놨어요. 이 정부가. 1,000명으로 돼 있던 것을 3,000명 이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살펴봅시다. 그런데 이때 이 법을 만들면서 청와대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답변과 반대 측입니다. 왜 그러냐? 그거를 안보실에 국내 안전 담당을 두어서 책임이 있으면 컨트롤 타워가 잘 이루어졌을 텐데 이걸 넣지 않았어요.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지금 청와대 안전비서관을 신설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내전까지 받은 사실을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토목직이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렇게 검토 중에 하면 안 있습니다. 되죠. 자, 그런데 이번에 정부조직법을 제출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법을 이 정부가 제정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법률에서 문제점이 있던 것을 보완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근데 또 똑같은 법률이 또 올랐어요.
예? 자, 국가안전처 신설, 총리 소속 장관은 국무위원, 뭐 이렇게 올랐습니다. 논거 한번 볼까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육상과 해상으로 분산된 재난대응체계 통합 강력 컨트롤타워 구축. 이 법에서 어떤 컨트롤타워가 문제가 있었고, 이 법이 제정이 된다면 어떤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보완할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지금 재난안전 및 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중요한 재난의 책임자가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새 정부 조직법에 의하면 국가적 범위의 중대한 재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이 자, 되고, 됐고요. 네, 예, 됐고요. 그런 답변 들으려고 한 거 아니고요. 본 의원이 실장님보다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법은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말이죠. 지휘체계가 재난안전처의 소방방재본부와 해경본부가 들어간다면 지휘체계에 세 단계가 더 생겨버립니다. 구설해 볼까요? 현재 소방본부와 해경본부는 지휘체가 이원합니다. 해경 수사권 박탈로 국가안전처 지시와 경찰청 수사 지시, 국가안전처 내에서 장관, 차관, 본부장 지시 체제로 복잡해집니다. 소방본부 한번 볼까요? 지휘체계가 이원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다릅니다. 소방공무원 총 39,500명 중에 국가직은 323명에 불과합니다. 국가안전처 내에서 장관, 차관, 본부장 지시로 복잡해지고, 따라서 두 가지 이제 지휘체가 늘어납니다. 소방 총 예산이 3조 2,162억인데 이 중에도 국가 예산이 1,000억밖에. 예, 유 대원님 1분만 사용 부탁합니다.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경찰 증원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경찰 증원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방 증원하겠다.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진단이 안 내려진 상태에서 공약을 했기 때문이고 또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뭔지요? 소방직 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정원 관련 정보하지만 시도지사가 뽑게 돼 있는데 시도지사가 돈이 있어야 지방자정이 파탄 나기 일보 직전인데 인력을 충원할 길이 없어요. 예? 인력이 말이죠.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이런 정도를 전문가들과 토론과 공청회를 안 한 채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한 달 만에 다시 졸작으로 이렇게 정부 조직법을 내놓고 통과시켜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중히 모셔야 국민이 안전하다는 측면에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국가안전처 장관을 신설해서 그 밑에 해양재난, 육상재난을 다 하는 해경과 방재청을 같이 넣어서 총리가 지휘하도록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원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석님, 저거 친하죠? 저거 친하죠? 저거 이번에 가짭죠? 대화도 많이 해야 되죠? 무슨 말씀이라도 하시면 제가 뭐든지 보충질의 않을 테니까 3분만 더 주십시오. 추가로. 하여튼 일단 먼저 질의를 하시고 예. 그다음에 제가 눈치를 보고 예. 실장님. 국민의 대표로서 충정 어린 건의이자 참고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요. 이 정부조직법은 당리당략이나 빨리빨리 만든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청와대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국민의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시고 만든 것이 안전관리기본법을 만들어서 완전 실패작이었고 너무나 큰 대가를 치렀어요. 세월호 참사가 그랬고 판교 사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모든 시설 위험시설에 위험시설 전부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시행령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법이 아니고. 마우나가 이 시행령에서 이게 빠져있기 때문에 사태가 났던 겁니다.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다 사망케 한 거죠. 두 번째는 판교 분당도 공연법 시행령을 당초 1,000명에서 3,000명을 늘려서 경찰이나 경기도지사나 소방청이나 성남시장이나 아무 권한이 없었어요. 700명밖에 안 모이기 때문에 이거를 500명 이상으로 시행령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요소가 좀 좁혀질 여지가 있다. 이건 청와대 컨트롤 타워가 아니어도 돼요. 대형 사고에 한해서 청와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것이지 세월호 같은 큰 사건 이런 것은 뭐 지자체나 이런 데로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법제도를 만들어줘야 가능하다. 가능하시겠죠? 그 지금 말씀은 이건 시행령으로 바꾸니까 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들여다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세한 예. 것은 나중에 우리 유민복 수석 다이금 답변 필요하시면 제가 시행령 어떻게 개정을 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시간이 이제 없는 법안들인데요. 국가안전처 신설 및 기구 형태에서 이제 총리 소속으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 참석 및 법안 제출 권한 등 독자적 행정력을 보여온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뭐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밑에 보면은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국가안전처 토막에서 본부로 만든다. 이게 아니고요. 또 보면은 해경수사권을 육경으로 이제 이관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제 수사에 대해서 뭐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요, 실장님께서. 예,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소방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직이 3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방직이 39,500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안행부 장관이 국가안전처장이 지방직 39,500명을 통솔 권한이 없어요.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약을 해도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지방자치에 돈이 없으니까 인력을 충원을 못해요. 18,000명이 인력이 부족됩니다. 그중에 그 응급차가 출동하면 두 사람이 출동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 운전해야 되고 한 사람 간호해야 되고. 이게 두 사람이 출동 못하는 광역지자체가 7군데입니다. 세종시를 포함해서 17개 시도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이래서 지휘체계가 겉돌을 수밖에 없고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해경은 제도 보완을 해서 해상을 담당케 하고 수사와 정보도 해상은 그리고 육경은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겁니다. 수사와 정보를. 나머지는 보완하면 됩니다. 우리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교훈을 삼았어요. 세월호에서. 그래서 119 구조대와 해경이 합동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방청입니다. 소방청이야말로 지금 이 제도라면은 39,500명을 국가직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휘체계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느냐 이 문제가 나오죠. 근데 돈 6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6천억이 뭐냐? 서울시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부금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도는 현행 주는 일단 1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면 나머지 건 안 주면 돼서 이쪽에서 보태서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국가직 거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 보완을 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건의와 충정에서 드리는 말,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녁이라도 이거 끝나고 나서 만나서 한번 저거 논의 한번 해볼까요?
진짜 할 용이 있습니다. 충정입니다. 뭐 한번 답변 주시죠. 제가 가서 말씀드렸는데 예, 좋습니다. 예. 지금 여야 그 제가 저 협상 대표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네 그런 논의가 상당히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안 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렇죠. 그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화에 6천억만 들면 된다는 그 말씀은 인건비만 단순하게 고려한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잠깐만요. 지방자치단체 잠깐만요.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네, 그 30초만 쓰세요. 30초 제가 쓸 테니까. 네,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서의 그 건물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국가로 전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 119와 해경이 합동으로 훈련한다 할 때 외청으로 있는 한 독립적인 기관에서 협업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외청을 장관 밑에 본부로 해서 장관의 지휘 체제를 가져가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전 34초만 하고 말 건데요. 지금 뭔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 법을 만들면서 처를 만들다 보니까 밑에 본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청와대도 지금 전문가들도 누구라고는 지칭은 않겠지만 현직 장관도 이 법, 내가 주장하는 법률이 맞다는 겁니다. 예? 제발 좀 국민안전 차원에서 박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는 측면에서 제2의 세월호 3사 때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자는 것이 본의원의 제안입니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지금 구체적인 그 말씀을 제가 다 못 들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유대원 의원님의 그 말씀 좀 그 이해되는 부분이 물론 있죠. 그런데 저희들 그 국가 정부 조직법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그런 논리가 다 서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의견이 지금 다른 부분은 이제 우리 국회에서 좀 조율해 주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가 그리고 청와대가 존중할 수 있다고 그게 생각합니다. 다 아는데요. 지금 국가적으로 전환이 쉽지 않다고는 전제로 말씀드렸어요.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네. 어려운 과정에서는 하나의 작품 만드는 제도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만들자, 이걸 제안하는 겁니다. 네. 사실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했을 때 이제 국가의 통솔력은 그 강화되는데요. 지금 현장의 그 사고 재난 대응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그 통솔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원화가 돼서. 존경하는 유대훈 의원님,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구조가요, 네네. 바로 이원화라는 거예요. 지금 구조가 아주 매우 위험한 상태라서 그대로 왔어요, 지금. 근데 이거를 보완을 해야 될 당위성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이원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과 경기 17개 시도의 소방본부장을 소방관계청장 임명합니다. 이 사람 포함해서 323명이 국가직이라는 겁니다. 예. 나머지 전부 다 지방직이에요. 시도지사 명을 따라요. 지금이 이 상태로 그대로 보면 매우 안전체계를 매뉴얼을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가기 때문에 대안이 없다는 것이 본의원이 건의드리고 제안하고 좀 대화 좀 해보자. 솔직하게 까놓고. 그럴 용의가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자세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저녁에 토론 한번 해볼까요? 예, 언제 우리 안행부 조직실장도 참여를 하도록 하고. 그렇습니까? 일단 그 여야 간의 논의를 존중하고 저희들은 좀 그 뒤에서 논의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